한국에 놀러온 한 미국인의 눈앞에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70년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감탄하며 제주도 앞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는데요. 그의 경험담은 미국의 방송을 통해 대서특필까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방송을 보는 내내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이런 직업이 존재한다고 믿기지 않아서 검색해봤는데 정말 한국에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제주도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같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후로 인해 이국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제주도에서 본 가장 특이한 한국 문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글쓴이는 며칠 전 방송에 나왔던 할아버지의 손녀딸임을 밝히며 방송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뭘 봤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솔직히 나도 처음 봤을 땐 기겁했지만 한국의 제주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다시 보고 싶고 해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로 서두를 땐 그녀는 당신들은 바닷속에서 걸어 나오는 검은 물체를 본 적이 있냐? 그리고 그 물체들이 전부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냐?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해외 네티즌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늦은 시간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는 반응들을 보였죠. 그러자 그녀는 나도 처음에 딱 그런 반응들이었다. 대낮부터 유령 같은 것이 출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다. 그러나 유령 같은 게 전혀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의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해녀라는 직업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이 놀란 것은 바로 제주도의 해녀였던 것입니다. 그녀와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해녀무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놀라움도 잠시 해녀들의 안내에 이끌려 도착한 곳에는 천국이 펼쳐졌다고 했는데요. 해녀들이 모여 음식을 파는 해녀의 집으로 간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바다 근처이니 대부분 해물이나 어패류와 같은 음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하다는 갈치구이와 갈치찜, 그리고 생선회들을 맛봤다는데요. 그들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었지만 정말 미치도록 맛있었다며 생선이 그렇게 신선하고 맛있을 수 있는지 처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당연히 스킨스쿠버처럼 산소통과 같은 도구들을 장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맨몸으로 자신의 폐활량만을 가지고 물질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녀들은 기본 1분에서부터 길면 2, 3분까지 숨을 참고 수심 10m까지 아무런 장비 없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해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소 탱크 하나 없이 맨몸으로 물길을 헤치며 해산물을 잡아올리는 그녀들의 나이는 대부분 70세 이상인데요. 전복, 성게, 해삼 등을 잡기 위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녀들의 모습은 현실판 인어공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화 같은 모습에 반한 외국인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여러 차례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만큼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에바 알머스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자주 오고 갔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빠졌던 것은 바로 제주도의 해녀들이었습니다. 제주도 해녀의 매력에 푹 빠진 에바 알머스는 해녀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관찰하며 한국의 해녀 문화를 동화책으로 담기도 했죠. 거기에 제주 바다에 푹 빠진 외국 출신 여성 해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이리에 자리 잡은 한수프레녀학교는 3대1의 경쟁을 뚫을 만큼 인기라고 하는데요. 78명이 입학했는데 외국 출신 학생 6명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외국 출신 학생 중 한 명인 벨로우소바 스네자나 씨는 러시아 내륙 카바로브스크 출신인데요. 그녀는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푹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11년 전 서울로 시집온 그녀는 우연히 놀러온 제주함덕 서우봉해변에 반해 해녀의 길로 접어들며 물질을 배워 소라 해삼 등 해산물을 가족에게 양껏 먹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녀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제주 포럼에 참석했던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는 행사 도중 해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표했는데요. 길라드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일부러 차를 타고 표선 바닷가로 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나온 해녀 강복생 씨를 만나 화제가 됐죠. 그녀는 그곳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강복생 씨를 만나 한 번에 몇 시간씩 일하느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해녀가 잠수할 때 물 위에 띄우는 부력도구인 태왁을 살펴보고 잠수복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길라드 전 총리는 한 집의 생계를 책임진 해녀의 강인한 생활력에 존경을 표했죠. 외국인들에겐 우리나라 해녀의 삶은 생존력과 생명력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매체 LA타임즈는 미국인 작가가 한국 해녀의 삶을 그린 소설을 통해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삶을 개척하고 문화를 전파한 그녀들의 삶이 코로나 시대에 영감을 주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해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삶을 경이롭게 바라봤죠. 이런 관심 덕분인지 2016년 한국 해녀가 일본을 제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해녀 문화가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을 당시 등재 권고는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주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유력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의 방해도 있는 등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제주해녀 문화는 신석기 시대의 자맥질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제주해녀의 잠수기법은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죠. 이때 제주해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일본 아마가 자신들이 원조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녀 문화는 당연히 한국의 것이라 생각하고 안주하는 동안 일본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드라마 아마짱을 계기로 뒤늦게 뛰어들며 아마의 고향이라는 미해현을 중심으로 한 8개의 현과 정부가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프랑스 언론 또한 일본의 아마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2013년 프랑스 언론 르몽드의 아마 집중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자리하고 있으니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일본의 아마가 제주의 해녀를 본뜬 것이라는 설에도 일본은 아마의 기원을 3000년 전까지 당기며 학문적 기원을 마련했고 미비한 지역적 유산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아마 축제를 마련하며 일본에서도 인류무형유산 등록에 심혈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마를 제치고 제주해녀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제주해녀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2014년 3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지 2년 8개월 만에 쾌거였죠. 그 이유에 대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 문화가 특유의 공동체 의식 등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해녀 문화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 문화가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유산이 되었을 뿐 아니라 300여 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여성이 주체인 사례가 없어 바다의 어멍이라 불리는 제주해녀 문화는 여성 중심으로 등재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육지로 떠나는 동안 할머니들은 이곳 제주에 남아 여전히 물질을 하며 이 순간에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시켜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통해 이 아름다운 직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